혹시 당신도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실수하면 안 됐습니다. 틀리면 안 됐습니다. 약해 보이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부모여야 했고, 직장에서는 빈틈없는 사람이어야 했고, 배우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당신은 해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 이토록 공허합니까? 왜 열심히 살수록 더 지쳐갑니까? 오늘 니체가 그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완벽해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어요. 6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일했고,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고, 아픈 부모님을 봉양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근데 가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요.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세대는 완벽함을 요구받으며 자랐습니다.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야 했고, 울고 싶어도 꾹 참아야 했습니다.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배웠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패배였습니다. 부모로서의 완벽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아이가 시험에 떨어지면 내가 뭔가 잘못 키운 것 같았고, 아이가 친구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디선가 실수한 것 같았습니다. 자녀의 인생이 마치 내 성적표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직장을 그만뒀을 때 남편한테 제가 잘못 키운 거라고 혼이 났어요. 그날 밤 혼자 울었는데 그게 아들 때문인지 내 때문인지도 몰랐어요. 배우자 관계에서의 완벽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여야 했습니다. 화가 나도 참았고 서운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내 감정 정도는 얼마든지 눌러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어른답게 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완벽함은 또 어땠습니까? 후배들 앞에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상사에게 힘들다는 내색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실수를 하면 며칠 밤을 뒤척였고, 누군가 내 허점을 발견할까봐 항상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완벽함. 거절을 못했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싫어도 들어줬고, 모임에서 분위기를 망치는 말은 삼갔습니다. 언제나 무난하고 언제나 좋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직원, 완벽한 친구. 이 모든 역할을 동시에 해내면서 정작 나 자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니체가 묻는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았는가? 프리드리히 니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동시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했습니다. 불편하고 날카롭고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솔직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많은 오해를 받았고 친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말들은 지금도 우리 가슴을 찌릅니다. 니체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은 정말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가? 이 질문 앞에 잠시 멈춰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열심히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열심히 살면 잘 사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말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것은 맞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였는가? 타인의 시선을 위해서인가? 사회의 기준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인가? 니체 철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노예 도덕입니다.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노예 도덕이란 타인의 평가와 기대,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강해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 남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난 것입니까? 아니면 바깥에서 주입된 것입니까? 니체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가치관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산다고. 그것이 바로 자기 억압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것이 억압인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벽주의는 언제나 고귀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 말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묻습니다. 그 성실함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혹시 실수하면 버림받을 것이라는 공포가 아니냐고. 혹시 인정받지 못하면 존재할 수 없다는 불안이 아니냐고. 완벽주의의 이면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 완벽주의는 성실함이 아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멈칫하실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두려움이라고?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했던 것은 진짜입니다. 열심히 살았던 것도 진짜입니다. 그런데 니체가 말하는 것은 그 방식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것과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은 다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과 실수를 절대 용납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몸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의학적으로 만성적인 완벽주의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시킵니다. 이것이 쌓이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수면이 망가지고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몸이 먼저 항복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무섭습니다. 완벽주의자는 절대로 충분히 쉬지 못합니다. 쉬는 순간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잠깐 멍하니 있어도 내가 뭔가 빠뜨린 게 없으나 하는 불안이 따라옵니다. 이 상태가 수십 년간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퇴 이후, 아이들이 독립한 이후, 직장을 떠난 이후, 갑자기 그 모든 역할이 사라졌을 때 완벽주의자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들이 곧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역할을 잃은 순간 자아를 잃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갑작스러운 공허함, 우울감, 무력감을 느낍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쉬어도 되잖아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쉬는 법을 모릅니다. 쉬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니체는 이 상태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타인의 기대 위에 세운 사람은 그 기대가 사라지는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완벽주의는 성실함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느린 파괴입니다. 이 문장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잠시 더 읽어주십시오. 니체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당신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언가다. 여기서 극복이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이 심어놓은 기준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따라온 완벽해야 한다는 명령. 그것이 진정 당신 것이었는지, 아니면 사회와 타인이 당신에게 부과한 것인지, 지금이 바로 그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니체가 가르쳐주는 다른 방식의 삶. 니체의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아모르 파티, 운명의 윤민가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실수까지도, 상처까지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니체는 어리석은 낙관주의를 가르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현실의 고통을 똑바로 바라보되 그 고통을 부정하거나 도망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가장 후회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라 하시고, 어떤 분은 자녀에게 너무 엄했던 것이라 하시고, 어떤 분은 하고 싶었던 일을 포기한 것이라 하십니다.
그 후회들이 지금도 당신을 무겁게 짓누릅니까? 니체는 묻습니다. 그 실수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이 있었겠느냐고. 당신이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기에 지금 손자 손녀에게 그토록 살뜰히 대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자녀에게 너무 엄했다는 후회가 있기에 지금 그 아이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실수는 당신을 망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만든 것입니다. 니체 철학의 가장 유명한 문장 중 하나가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더 강해져라는 독려가 아닙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당신이 겪어온 모든 고통이 이미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알게 모르게 성장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니체가 말하는 운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려놓음에 대하여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이 쉽게 들리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수십 년간 완벽을 향해 달려온 사람에게 내려놓아도 된다는 말은 허락이 아니라 공격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무너지는 것 같고, 내려놓으면 게으른 것 같고, 내려놓으면 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창조자가 되어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이의 인생은 아이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나는 이게 싫다, 나는 오늘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살립니다. 진짜 감정이 없는 관계는 결국 서로를 모르는 관계입니다. 사회적으로 쓸모 있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은퇴 후에, 자녀가 독립한 후에, 역할이 줄어든 후에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역할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이 말을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실수해도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됩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됩니다. 그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겁니다. 니체가 말하는 진정한 강함은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를 하고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고도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대로 이미 충분합니다. 노년의 자유에 대하여 요즘 인생 이모작, 노년의 도전 같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말을 드리지 않으려 합니다. 또 다른 무언가를 이뤄야 한다는 압박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완벽주의가 될 수 있으니까요. 대신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처음으로 당신을 위해 살아보십시오. 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직장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딱 한 번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천천히 마시는 것,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꺼내는 것, 걷고 싶은 길을 걷는 것, 연락이 끊겼던 오랜 친구에게 전화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뭐가 의미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위대한 것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 자기 자신으로 사는 용기에 있다.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 그것이 이 나이에, 이 시점에 가장 혁명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두렵습니까?
이제 와서 바뀌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되십니까?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보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그리고 솔직히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 자신의 삶에 바빠서입니다. 당신이 달라진다면 처음에는 어색해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달라진 당신을 보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뭔가 좋아 보인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사람은 실제로 다르게 보이거든요. 눈빛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말에 힘이 생깁니다. 관계를 다시 보는 눈. 완벽주의가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완벽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에게만 엄격한 것이 아닙니다. 타인에게도 엄격해집니다. 자녀가 기대만큼 살지 않으면 실망하고, 배우자가 내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친구가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그런데 니체는 말합니다. 타인을 비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고통을 투영하는 것일 수 있다. 우리가 타인에게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우리 자신이 가장 아프게 억눌러온 부분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평생 약함을 숨겨왔기 때문에 타인의 약함이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평생 감정을 눌러왔기 때문에 타인이 감정을 드러낼 때 불편한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관계가 달리 보입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타인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나 스스로 허락하는 순간 타인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관계가 진짜로 시작됩니다. 역할 대 역할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처음으로 외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이 자신에게 한 번이라도 친절했습니까? 남들에게는 그토록 따뜻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가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완벽주의의 민낯입니다. 니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다른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은 결국 아무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평생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 삶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 열심과 성실함을 자기 자신에게도 조금 돌려주실 시간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평생 참아온 긴장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숨을 한번 깊이 쉬어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그 감각을 잊지 마십시오. 그 감각이 바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기 자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쉬게 하는 철학 이야기 늘 함께 하겠습니다.